간밤에도 뉴욕 증시의 분위기는 쉽진 않았습니다. 시장 안에서의 극심한 변동성이 오늘도 투심을 크게 흔들어 놨는데요. 관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졌기 때문에 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쪽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놨는데 영상을 통해서 꼼꼼하게 체크해보겠습니다. With China, as you know, against my statement, they put a 34% tariff on above what their ridiculous tariffs were already. And I said if that tariff isn't removed by tomorrow at 12 o'clock, we're putting a 50% tariff on above the tariffs that we put on. So they've gone for years. They've become a rich country because of people, again, that were in the White House that allowed this to happen.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a year they'd make on us on trade, and it shouldn't be that way. And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I hope it's going to stay that way. I have great respect for China, but they can't do this. We're going to have one shot at this, and no other president's going to do this, what I'm doing. And I'll tell you what, it's an honor to do it because we have been just destroyed what they've done to our system. You know, we have $36 trillion of debt for a reason. And the reason is that people allowed it to get that way. So we'll be talking to China. We'll be talking to a lot of different countries. And I think, you know, if we can make a really fair deal and a good deal for the United States, not a good deal for others. This is America first. It's now America first. 네, 간밤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여전히 공포에 휩싸인 극심한 혼란을 보였습니다. 일단 중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 90일간 관세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속보가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가 장 초반에 일제히 상승 반전했었는데요. 다만 백악관이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시장은 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관세 폭탄을 던지면서 시장에 추가 하락이 이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보복 관세를 중단하지 않으면 50%포인트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또 이날 본인의 계정을 통해서도 글을 올렸는데 오는 8일까지 중국이 34% 관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것은 9일부터 발효될 것이다. 라고 글을 적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중국이 요청한 미국과의 모든 대화는 취소될 수 있고 미국과의 회담을 요구한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교역 대상 중에 양자 무역 적자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는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라는 기조를 다시 한번 밝혔는데 이렇게 강공 기조에 의해서 중국이 강대강으로 맞설지 아니면 대미 협상을 추구할지 지금 전 세계 집중이 굉장히 모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과 미국은 가면 갈수록 강대강 대응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다른 국가들의 상황은 어떨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간밤에 추가적으로 나온 다른 국가들의 대응 조치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 쪽의 입장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유럽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제안을 했습니다. 유럽의 집행위원장이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상호 무관세를 제안했는데요. 다만 미국은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세 등 비관세 장벽 해소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 한편 영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타격받게 될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기차 전환 관련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영국은 2030년까지 휘발유나 경유차 판매를 단계적으로 종료한다는 기존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제조업체 전기차 판매 의무 일정을 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고 또 목표 미달에 따른 과징금도 인하하기로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나 내연기관 승합차는 35년까지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전반적인 미국 관세와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과 최선의 무역 합의를 위해서 차분함을 유지하면서도 싸우겠다라고 덧붙이기도 했고요. 그런 가운데 미국의 주변국인 멕시코 같은 경우는 미국을 상대로 보복 관세 부과를 피하고 싶지만 부과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캐나다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결정을 세계 무역기구 분쟁 조정 절차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아시아 쪽 같은 경우는 중국을 제외하고 일본의 소식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와 일본 총리와 통화를 마친 뒤 일본이 최고 협상단을 보내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우리들에게 말을 걸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엄격하지만 공정한 기준을 설정해서 그들을 응대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이런 가운데 각국 정상들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될 상호 관세율을 조율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오늘 하루 전해지는 소식들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시장 안에서의 분위기는 사실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월가의 거물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하면서 비관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의 경제만 놓고 봤을 때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고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발표한 관세로 미국 안에서 물가가 크게 오르고 미국 경제가 큰 부담에 처할 수 있다는 건데요. 관세가 경기 침체를 초래할지는 불확실하지만 미국의 성장은 둔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입 상품뿐만 아니라 국내 가격에도 인플레이션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트럼프 관세 부정적 영향이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역전되기 어렵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이먼 CEO 같은 경우는 주요 은행 CEO들 가운데 처음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 1월에만 하더라도 시장의 관세 우려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게 그의 입장이었는데 실제로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범위가 굉장히 높게 발표가 되자 관세 정책에 대해서 그의 톤이 바뀐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 같은 경우도 이미 본인들이 기업들의 최고 경영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우리들의 생각은 모두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 경제는 이미 침체에 있다라고 생각을 전했습니다. 핑크 회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의 상방 압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내놨고요. 그리고 올해 연준이 4차례 정도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제로 확률이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M7 위주로 나름의 상승 반등이 나왔지만 그 안에서도 장중에 계속해서 하락폭이 이어졌던 건 바로 애플과 테슬라였습니다. 간밤 웨데보시 증권의 이 부정적인 리포트가 해당 종목들에게는 추가적인 투심 약화로 이어진 것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애플 쪽에 대한 투자 의견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댄 아이브스는 중국과 대만 관세 영향을 받게 된 애플의 목표 주가를 320달러에서 250달러로 20%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과 대만 관세 영향이 애플의 비용 구조를 해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건데요. 일단 중국에서 아이폰의 90%를 생산하는 애플의 중국의 관세 54%는 재앙적이다라고 아이브스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코로나 때처럼 일시적인 혼란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전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감을 표하기도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때는 애플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에서 면제를 받았었는데 다만 월가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애플이 면제받을 가능성이 낮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브스는 애플이 아이폰 생산의 상당 부분을 이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옮길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사실은 비현실적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애플이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공급망의 10%만 옮기려 해도 3년에 걸쳐서 300억 달러의 비용이 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관세 전쟁 기간 동안 애플 같은 경우는 총 마진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수치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아이브스 분석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강세를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플의 주가도 올 들어서 25%의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종목으로는 테슬라에 대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월가 최대 테슬라 팬으로 불려왔던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론 머스크 CEO가 분위기를 좀 읽어야 된다라면서 비판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와 함께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550에서 $315로 43% 대폭 하향 조정했는데 이 월가에서 테슬라 목표 주가를 가장 높게 설정해왔던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지만 이번에는 40% 넘게 크게 목표 주가를 조정했습니다. 이 아이브스 분석가는 테슬라 브랜드가 정치적 상징이 돼서 매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머스크가 분위기를 제대로 읽고 그렇지 않으면 테슬라에 더 어두운 날이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일단 테슬라에 대한 가치 평가가 바뀐 이유로는 머스크가 만든 브랜드 위기와 트럼프의 관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웨드부시에서 언급한 두 종목만 장중 내내 하락폭이 이어졌었는데 장 막판에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약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간밤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점검을 해봐야겠죠. 비트코인이 어제 75,000달러 선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극심한 변동성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뉴욕 시간 기준으로는 78,000달러 선 부근까지는 회복을 해준 모습인데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의 큰 손으로 불리는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현재 비트코인의 매수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수해 나가면서 올해 1분기만 59억 달러의 평가 손실을 냈다라고 하는데 기관들의 적극적인 매수 흐름이 다시 시장 안으로 들어와 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시장 상황도 저희와 함께 점검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시간이었습니다.